제가 그날 밤 그 선비분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다면 엄청난 모든 진실이 아마 영영 묻혔을 것입니다. 천둥이 세상을 가르던 밤 한 처녀가 길 잃은 선비를 자신의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마을에서는 아기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고 마을 우물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황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촌장은 모두 짐승의 소행이라 했지만 처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우물 속에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선비의 정체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사라진 아기들은 어디로 간 것이며 황금빛 우물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한 사랑의 하트를 날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 갈라질 듯 천둥이 울려 퍼지고 번개가 세상을 하얗게 가르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폭우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져 내렸고 산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발을 디딜 수조차 없었지요.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두 사람은 말을 타고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회색 도포에 장식 없는 검은 갓을 쓴 선비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윤겸. 겉으로는 평범한 선비처럼 보였지만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조선의 임금이었지요. 윤겸은 최근 지방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기 실종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자맹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검은 갑주를 입은 근신호위 최복현이 함께했습니다. 복현 역시 평소에 군복 대신 소박한 도포 차림으로 신분을 감추고 있었지요. 복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비가 너무 심합니다. 잠시 비를 피하시는 게 어떠하시겠습니까? 윤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사방은 온통 어둠뿐이었고 비를 피할 만한 곳은 보이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눈앞에서 번쩍이며 큰 나무를 때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윤겸이 타고 있던 말이 크게 놀라 뒷발로 일어서며 울부짖었지요. 윤겸은 재빨리 고삐를 잡아 몸을 가누려 했지만 말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사람을 태운 채 어둠 속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복현이 급히 뒤를 쫓았으나 폭우와 어둠 속에서 윤겸의 모습은 금세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지요. 복현은 이를 악물고 말을 몰았지만 길은 험하고 빗줄기는 앞을 가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잠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윤겸은 말의 고삐를 필사적으로 당기며 간신히 말을 진정시켰습니다. 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섰고 윤겸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지요. 주변을 둘러보니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빗줄기는 조금 덜했지만 여전히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복현의 모습도 왔던 길도 보이지 않았지요. 윤겸은 말에서 내려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등불이었지요. 윤겸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그 빛을 주시했습니다. 빛이 가까워지자 등불을 든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젊은 처녀였지요. 연분홍 저고리에 옥빛 치마를 입었으나 비에 젖어 어깨를 감싼 무명천이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연초설이었습니다. 초설은 등불을 높이 들고 윤겸을 발견하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초설이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나리, 이런 밤에 어찌 이런 곳에 계십니까? 길을 잃으셨나이까? 윤겸은 초설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큰 눈망울과 긴 속눈썹, 뽀얀 피부에 은은한 홍조가 감돌았지요. 비에 젖었음에도 청초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윤겸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말이 놀라 그만 길을 잃었소. 혹시 이 근처에 비를 피할 곳이 있소? 초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집이 저 아래에 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머무르시지요. 길이 너무 험하여 이대로는 위험하옵니다. 윤겸은 초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선함과 함께 묘한 슬픔이 어려 있었지요. 윤겸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소. 그럼 잠시 신세를 지겠소. 초설은 등불을 앞세워 길을 인도했고 윤겸은 말을 끌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숲길을 조금 내려가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보였지요. 초설은 윤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은 소박했지만 깨끗했고 작은 등잔불이 따스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초설은 안방으로 들어가 마른 옷가지와 수건을 가져와 윤겸 앞에 내려놓았지요. 옷이 다 젖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마른 옷과 따뜻한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초설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은 옷을 갈아입으며 초설의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밤늦은 시각, 폭우 속에서 낯선 남자를 들였음에도 초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담담했지요. 잠시 후 초설은 뜨끈한 죽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드시옵소서. 변변치 못하지만 몸을 녹이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윤겸은 죽을 받아들며 초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혼자 사시오? 초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초설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스며 있었으나 눈물은 없었지요. 윤겸은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죽을 먹었습니다. 죽은 담백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몸이 녹아드는 것 같았지요.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나리. 복현이었습니다. 윤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현은 비에 흠뻑 젖은 채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윤겸을 바라보았지요. 나리,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윤겸이 말했습니다. 그대도 고생이 많았소. 들어오시게. 복현은 집 안으로 들어섰으나 초설을 보자 조금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윤겸은 복현에게 눈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지요. 초설은 복현에게도 마른 옷과 따뜻한 죽을 내왔습니다. 복현은 조용히 감사를 표하고 방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밤새 윤겸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을 작정이었지요.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만이 고요히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윤겸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 마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기 실종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초설은 어떤 사람일까? 윤겸의 마음속에는 묘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지요. 윤겸은 일찍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설은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초설이 따뜻한 죽 2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나리 진지 드시옵소서. 윤겸과 복현은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윤겸은 초설을 보며 물었지요. 그대에게 이 마을에 대해 좀 여쭙고 싶소. 최근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요? 초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리. 이상하게도 한 달 전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끊겼습니다. 윤겸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겼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초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마을엔 갓난아기를 둔 집이 20집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기가 없어지거나 일을 하는 사이에 아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윤겸과 복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조사하러 온 사건이었지요. 윤겸이 다시 물었습니다. 촌장은 뭐라 하던가. 초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짐승이 물어간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짐승이라면 흔적이라도 남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윤겸은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직접 살펴보겠소.
초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겸을 바라보았으나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겸과 복현은 준비를 마치고 마을로 향했지요. 초설은 두 사람을 마을 입구까지 안내했습니다. 마을로 들어서자 윤겸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마을은 너무나 조용했지요. 사람들은 집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몇몇 집은 문을 굳게 잠가 놓았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어떤 집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초상집 같은 느낌이었지요. 윤겸과 복현이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가자 한 남자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통통한 몸에 반달 같은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짙은 남색 도포를 입고 기름기 도는 갓을 쓴 것으로 보아 마을의 촌장인 듯 했습니다. 남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나리들이십니까? 저는 이 마을의 촌장 허장이기라 하옵니다. 윤겸은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비를 만나 하룻밤 묵었습니다. 마침 마을을 둘러보는 중이었소. 허장익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하지만 요즘 마을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구경은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마을이 너무 조용하던데. 허장익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짐승이 가끔 나타나서 사람들이 조심하는 것뿐입니다. 윤겸은 허장익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짐승이라 아기들이 사라졌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그것도 짐승 소행이요? 허장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그 일 말씀이십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골이다 보니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조심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지요. 윤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워졌지요. 허장익은 두 사람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다가 다른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윤겸과 복현이 마을을 계속 둘러보고 있을 때 어디선가 늙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흐트러진 머리, 깊은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예리했지요. 여자는 회색 무당옷을 입고 낡은 방울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점쟁이였습니다. 점쟁이는 윤겸 앞으로 바싹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리, 아기들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윤겸은 놀라며 점쟁이를 바라보았지요. 점쟁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천둥 치는 밤 빛이 그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서두르시옵소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현이 점쟁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윤겸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윤겸이 물었지요. 빛이라니 무슨 빛을 말하는 것이오? 점쟁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곧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녀 곁엔 하늘이 내린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점쟁이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윤겸은 점쟁이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지요. 그 처녀란 분명 자신을 구해준 초설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빛이란 무엇이며 아기들이 땅 아래에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윤겸은 복현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현, 오늘 밤을 기다려야 할 것 같소.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소. 복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하. 두 사람은 다시 초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는 여전히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초설의 집으로 돌아온 윤겸과 복현은 마루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점쟁이가 말했던 천둥치는 밤과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았지요. 초설은 두 사람에게 저녁 식사를 내왔고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해가 지자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지요. 윤겸은 창밖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점쟁이의 말대로 천둥 치는 밤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 폭우로 변했습니다. 초설은 마루 한쪽에서 불안한 듯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윤겸은 그런 초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초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제게 감춰둔 것이 있습니다. 윤겸과 복현은 초설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얼마 후 초설이 품에 무언가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초설이 조심스럽게 이불을 젖혔습니다. 그 속에는 갓난아기 한 명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겸과 복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이 아기는 분명 사라진 아기들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이 아기는 혹시 윤겸이 묻자 초설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나가 보았더니 촌장의 수하 2명이 이야기를 우물에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초설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어루만졌습니다. 수하들이 자리를 뜬 사이 아기를 데려와 숨겨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윤겸은 초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점쟁이가 했던 말의 뜻이 분명해졌지요. 초설 곁에 있는 하늘이 내린 빛이란 바로 이 아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란 촌장의 수하들을 뜻하는 것이었지요. 윤겸이 말했습니다. 그 우물로 안내해 주겠소? 초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빗속을 뚫고 마을 우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렸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였지요. 우물에 도착하자 윤겸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돌로 만든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우물 깊은 곳에서 희미한 황금빛이 스르르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윤겸과 복현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점쟁이가 말했던 빛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윤겸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서 황금빛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빛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기가 우는 것 같았습니다. 복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아기들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물을 계속 살폈습니다. 우물의 구조가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우물이라면 물이 차 있어야 하는데 이 우물은 깊은 구멍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황금빛은 우물 밑바닥이 아니라 옆구리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윤겸은 주변 땅을 밟아보았습니다. 우물 주변의 땅이 다른 곳보다 약간 푹신한 느낌이었지요. 분명 이 우물 주변 어딘가에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기들은 바로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윤겸은 복현을 보며 말했습니다. 복현 자네가 내일 새벽 즉시 관군을 불러야 하겠소. 이곳을 파헤쳐야 하오. 복현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제가 직접 말을 달려 가장 가까운 관아에 전하겠습니다. 윤겸은 다시 우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황금빛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고 아기 울음소리도 점점 작아졌지요. 하지만 윤겸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짐승의 소행이 아니라 사람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배후에는 촌장 허장익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세 사람은 다시 초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설은 품에 안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겸은 초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지요. 그대가 이 아기를 구한 것이오. 그 용기를 잊지 않겠소. 초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지요. 윤겸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 복현은 말을 타고 관아를 향해 떠났습니다. 윤겸은 초설의 집에 남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지요. 하늘이 밝아오자
마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겸이 마루에서 마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촌장 허장익이 수와 서너 명을 데리고 초설의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허장익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허장익 일행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초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초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허장익은 윤겸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제 그 선비 양반이로군. 아직도 여기 계셨소? 윤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찾아오셨소? 허장익은 수아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이 집을 당장 뒤져보거라. 마을 사당에서 금덩이가 사라졌는데 이 여자가 훔쳤다는 제보를 받았소. 수아들이 집 안으로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를 뒤지는 척하며 몰래 금덩이를 숨겼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수아가 방 구석 이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짝이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촌장님, 여기 있습니다. 허장익은 금덩이를 받아들고 높이 치켜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있지 않느냐? 이 여자가 금덩이를 훔치고 사라진 아기까지 숨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허장익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지요. 이 도둑년을 당장 관아에 넘겨야 하오. 초설은 온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허장익은 초설의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금덩이가 여기서 나왔는데 무슨 변명이냐? 아기도 숨기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젊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왔습니다. 볕에 탄 피부에 삼배 저고리를 입은 청년이었지요. 그의 이름은 박우령.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촌장님, 그만하십시오. 허장익은 우령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일에 끼어드느냐? 하지만 우령은 주먹을 꽉 쥐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금덩이는 촌장님이 숨긴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령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기들도 촌장님이 빼돌렸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촌장님 수아들이 밤마다 아기들을 우물가로 데려가는 것을요. 허장익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우령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윤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윤겸은 우령을 돌아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가 직접 보았다는 말이 사실이요? 우령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리, 저는 겁이 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윤겸은 허장익을 돌아보았습니다. 허장익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헛소리요. 이놈이 미쳤소. 내가 왜 아기들을...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현이 관군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관군 대장은 말에서 내려 윤겸 앞에 섰습니다. 비밀 자맹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던 관군 대장은 티나지 않게 윤겸을 향해 가볍게 목례로 예의를 갖춘 후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물을 열어서 진실을 확인하거라. 관군들이 일제히 우물로 향했습니다. 허장익은 그 모습을 보며 뒷걸음질 쳤지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우물로 몰려갔습니다.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우물 속에서 무엇이 발견될까요? 윤겸은 초설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것이오. 초설은 떨리는 눈으로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여전히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윤겸의 마음속에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우물 주변으로 다가갔습니다. 대장이 명을 내리자 군사들은 우물 옆 땅을 삽으로 파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한 군사가 소리쳤습니다. 대장님, 여기 이상한 구멍이 있습니다. 관군 대장이 다가가 살펴보니 우물 옆구리에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무 판자로 가려져 있던 그곳을 열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지요. 바로 지난밤 윤겸이 보았던 황금빛이었습니다. 관군들이 횃불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곧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에 만들어진 작은 공간 안에 아기들이 이불에 쌓여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몇몇 아기는 울고 있었고 몇몇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관군 대장이 밖으로 나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기들이 살아 있습니다. 모두 무사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기를 잃었던 부모들이 우물가로 달려갔지요. 관군들은 조심스럽게 아기들을 하나씩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기가 나오자 한 여인이 달려와 아기를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아기가 살아있구나. 두 번째, 세 번째 아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부모들은 제 자식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았지요. 모두 합쳐 19명의 아기가 그 속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윤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허장익을 돌아보았습니다. 허장익은 이미 겁에 질려 땅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윤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저질렀소? 허장익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기들을 찾아주는 대가로 아기들 부모에게서 돈을 받아내려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허장익은 아기들을 납치해 부모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설에게 누명을 씌워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했던 것이지요. 윤겸은 관군 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관군들이 허장익과 그의 수하들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허장익은 여전히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선비 양반,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도 먹고 살려고. 윤겸은 천천히 쓰고 있던 갓을 벗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지요. 그러자 윤겸의 단정한 얼굴이 아침 햇살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은 조선의 임금 서윤겸이다.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지요. 허장익은 눈동자가 흔들리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윤겸은 허장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백성의 자식을 빼앗아 숨기고 부모를 협박해 재산을 빼앗으며 선량한 이에게 누명까지 씌운 죄. 그 죄를 법대로 다스리겠다. 허장익을 영아 납치와 협박 그리고 재산 강탈과 감히, 왕명 거역 등의 중죄로 관직 박탈 및 집안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사형에 처하겠다. 관군들이 허장익을 끌고 일어서자 허장익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임금 윤겸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깊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응어리가 풀리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두려움과 억울함이 드디어 풀린 것이지요. 윤겸은 초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용기가 이 아기들을 살렸소. 초설은 눈물을 흘리며 품속의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그 아기의 부모도 달려와 초설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지요. 초설은 아기를 부모에게 건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윤겸은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아에서 자주 살피게 하겠소.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였고 희망의 소리였지요. 우물가의 황금빛은 천천히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허장익이 관군들에게 끌려가고 마을에는 한동안 술렁임이 이어졌습니다. 아기를 되찾은 부모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초설만은 조용히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겸은 그런 초설을 보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초설이 없었다면 아기들을 구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설은 칭찬받기보다 그저 아기들이 무사한 것만으로 만족하는 듯 했지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초설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머뭇거리던 그들이었지만 곧 초설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설아, 미안하구나. 우리가 너를 의심했었다. 정말 미안하다. 아기를 되찾은 한 어머니가 초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 아기를 다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또 다른 어머니도 다가와 초설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초설은 그들을 하나하나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기들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윤겸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겸을 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겸은 초설을 향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연초설, 그대의 용기와 선함이 이 마을을 살렸소. 그 공을 짐은 잊지 않을 것이오. 초설은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연한 일이라 해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법이오. 그대는 목숨을 걸고 아기를 구했소. 그것만으로도 큰 공이오. 윤겸은 복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복현은 어명을 전하거라. 복현이 앞으로 나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의 어명이시다. 이 마을의 세금을 앞으로 3년 동안 절반으로 줄이도록 하라. 그리고 연초설의 집과 토지는 임금의 이름으로 보호하며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마을 사람들은 감격하여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가난한 산골 마을에게는 큰 은혜였지요. 초설도 놀라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은 초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제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오.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오. 초설은 눈물을 흘리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윤겸은 초설을 일으켜 세우고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우물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지요. 윤겸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임금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녁 무렵 윤겸은 초설과 함께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지난밤의 황금빛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평범한 돌 우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는 두려웠을 텐데도 끝까지 옳은 일을 지켰소. 초설은 우물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아기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윤겸은 초설의 그런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를 보았습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지요. 윤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대 같은 백성이 있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소. 초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기들은 부모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윤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윤겸은 며칠간 초설의 집에 머물며 마을의 회복을 지켜보았습니다. 복현은 곁에서 윤겸을 보필하며 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윤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궁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전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현의 말이 옳았습니다. 임금이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는 것은 좋지 않았지요. 윤겸은 초설에게 떠날 날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겸과 복현은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초설은 두 사람을 위해 마지막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밥상에는 따뜻한 죽과 나물이 놓여 있었지요.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윤겸은 초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 덕분에 이 마을이 살아났소. 그 은혜를 잊지 않겠소. 초설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오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겸은 초설의 겸손함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지요. 윤겸은 마음속 깊이 초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윤겸과 복현은 말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나와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초설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윤겸은 말 위에서 마을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천둥치던 밤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윤겸은 복현을 보며 말했습니다. 복현 자네는 잠시 자리를 비키거라. 초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겠노라. 복현은 눈치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했습니다. 모두 자리를 비키도록 하거라. 명령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임금님께 큰 절을 올리고는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복현도 말을 몰아 자리를 비켰습니다. 곧 그 자리에는 윤겸과 초설만 남았습니다. 윤겸은 말에서 내려 초설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초설, 그대는 짐의 마음을 움직였소. 초설은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그런 말씀을 하시면 황송하옵니다. 저는 신분도 낮고 윤겸은 초설의 말을 가로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드러나는 법이요. 그대는 그 누구보다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초설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궁으로 오겠소? 짐의 곁에서 인연을 함께 이어가겠소? 초설은 그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초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하, 정말 진심으로 소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천둥치던 그날 밤 그대가 짐의 길을 밝혀주었소. 짐은 그대 같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소. 그대의 선한 마음이 궁에도 필요하오. 초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궁으로 간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초설은 윤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것을. 초설은 떨리는 손으로 윤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저도 전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윤겸은 환하게 웃으며 초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윤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사람을 보내겠소. 그대를 궁으로 모시러 올 것이오. 준비하고 기다리시오. 초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겸은 초설의 손을 놓고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말을 돌려 떠나려던 윤겸은 한 번 더 초설을 돌아보았습니다. 초설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윤겸은 말을 몰아 천천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초설은 윤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지요. 바람이 불어와 초설의 치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윤겸이 떠난 자리에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초설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바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말이지요.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초설은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며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윤겸이 궁으로 돌아간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초설은 집을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초설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와 헤어짐에 대한 아쉬운 마음과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초설아, 궁에 가서도 건강하거라. 우리는 너를 잊지 않을 게다. 노인들은 초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를 되찾은 어머니들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지요. 초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야말로 이 마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오후 궁에서 보낸 가마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였고 관리 1명과 궁녀 2명이 함께 왔지요. 관리는 초설 앞에서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연초설 낭자 전하의 명을 받들어 모시러 왔습니다. 초설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초설을 배웅했습니다. 박우령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우령은 초설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초설 낭자 궁에서 행복하게 사시오. 그대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오. 초설은 우령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초설은 가마 안에서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곳이었고 부모님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지요. 며칠이 걸려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이 보였고 웅장한 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설은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가마가 궁문 앞에 멈추자 궁녀들이 초설을 맞이했습니다. 연초설 낭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궁녀들의 안내를 받아 초설은 준비된 처소로 향했습니다. 처소는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방 안에는 고운 비단옷과 화장품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궁녀들이 초설을 씻기고 단정하게 옷을 입혔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공식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윤겸은 대신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연초설을 궁으로 들여 짐의 뜻을 보필하는 후궁으로 삼는다. 대신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설은 정식으로 궁에 들어가는 의식을 치렀지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비녀를 꽂았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윤겸은 초설을 조용한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윤겸은 따뜻한 미소로 초설을 맞이했지요. 오늘아 고생이 많았소. 초설은 깊이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윤겸은 초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연빈이라는 칭호를 받았소. 연꽃처럼 맑고 견고한 마음을 지닌 이라는 뜻이오. 초설은 눈가가 젖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겸은 계속 말했지요. 천둥치던 그날 밤 그대가 짐의 길을 밝혀주었소. 앞으로도 그 선한 마음으로 짐과 함께 백성을 위해 살아가 주시오. 초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녀는 비록 부족하오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겸과 초설은 정원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지요. 그날 이후 초설은 연빈으로서 조정과 백성을 위해 윤겸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드러난다. 선한 뜻을 지닌 이는 어느 자리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천둥치던 그날 밤의 기적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황금빛 우물의 빛은 사라졌지만 초설과 윤겸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조선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희망이 되었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